안녕하십니까. 바실리아TV 조슈아입니다.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장으로 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싸우는 여러분의 그 부정선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의 부정선거 조작방법 총정리라고 해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발표를 해주셨을 텐데 저는 무엇을 여러분께 발표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각자의 발표를 전체적으로 총정리하시는 분은 좀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드릴 그 내용은 부정선거 조작법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는 2024년 총선 전에 그 제가 예상도라고 해서 미리 공유를 드렸던 내용인데 거의 틀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이렇게 총선 조작 방법이 아니라 한국 부정선거 조작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목만 바꿨어요. 근데 보면 너무 복잡하죠. 자, 이거는 파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제가 이걸 제 혼자 알아낸 것이 아니라 앞서 발표해주신 다른 이제 학자분들, 박사님들, 그리고 유튜버분들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다 현장에서 불방대 같은 것도 하시고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밤새워 지켜내시면서 증거들을 수집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토대로 이런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밝혀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복잡한 걸 딱 보실 때 부정선거를 복잡하게 한 건 알겠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지지율 조작하고 여론조사 조작을 합니다. 지지율 조사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그거를 이제 할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의 여론심의위원회 여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심위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들이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여론조사 기관별로 그리고 언론사별로 지지율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는 지지율 한국경제 나왔죠. 이거는 이제 공표 말라 하고 발표를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런 막강한 권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죠. 그래서 아래처럼 국민의힘이 지는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만을 결국 속아내버립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지율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지율이 그러면은 비슷비슷했는데 도저히 180석, 190석 나올 지지율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조작이 되는 거냐? 근데 공교롭게도 지지율 조사는 사전투표라든지 그 전에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안 보여줍니다.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는 당 지지율은 아닙니다만 문재인 지지율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선 전후에 국민의힘, 민주당 딱히 이제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게 딱 선거 직전에 이거 좀 확대했어요. 아까 그거 이제 확대한 내용인데 선거 직전에 이렇게 확 끌어올려버립니다. 이거 4.15 총선 때입니다. 근데 이거를 숨겼죠. 하지만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공개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확인한 겁니다. 선거 끝나면 다시 그대로. 그러면은 이게 180석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끝나니까 도저히 180석이 나오지 않는 지지율로 꼬라박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목표 의석수를 확정을 합니다. 몇 석을 할 거냐? 180석 할 거냐? 190석 할 거냐? 요거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작을 엄청 합니다. 중국 댓글 부대 들어보셨죠? 우마우당. 요즘은 목인이라고 해서 AI까지 돌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작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조작
조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래프 나올까 복잡하죠. 이게 앞서 교수님들께서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짧게 끝낼 겁니다. 요거는 사전, 요거는 당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투표율인데 여기 왼쪽에 알록달록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요거는 군소정당들이니까 표 많이 못 받았죠. 표 많이 못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퍼센트가 낮습니다. 이쪽으로 몰려있고, 저기 오른쪽 위에 거는 뭐냐면은, 원래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정선거가 있기 전에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뭐 양궁형 분포 들어보셨죠? 양궁형 분포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드러났는데, 제가 이걸 한번 되돌려 본 겁니다. 아, 이걸 조작을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되돌려 보니까 종 모양으로 대수의 법칙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 뭐 선관위라고 보고 있지만 부정선거를 조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국적으로 몇만 표 정도를 넣어야 조작할지를 봅니다. 왼쪽에 보면은 지금 10만 표 넣습니다. 10만 표. 10만 표 넣으면 여기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이건 4.15 총선 때의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이 국민의힘 그 접전 지역이거든요.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당선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10만 표를 넣으니까 한 명이 졌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여기 한 명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의석수는 몇 석 차이가 날까요? 2석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떨어지는 것도 대단히 큰 타격이다. 자, 여기서 20만 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30만 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50, 60, 자, 이렇게 딱 점점 표를 더 집어넣죠? 그랬더니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벌어지죠. 예, 양궁형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몇 명 떨어졌죠? 8명 떨어졌어요. 60만 표 넣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조작하는 사람들이 몇 명? 70만, 80만, 90만, 100만 표를 가짜표를 사전투표 넣었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되냐? 아, 아직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우리는 목표는 180, 190인데 아직 안 돼. 자, 그러면 110, 120만 표, 130만 표, 140만 표, 150만 표. 점점 어떻게 되죠? 선관위 발표랑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래, 160만 표, 170, 80, 90, 200, 210만, 220만 정도는 돼야 아, 우리가 원했던 180석 되는구나, 190석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전 준비가 끝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실제로 조작하는 그래프랑 선관위가 나중에 발표할 그래프랑 똑같아졌죠. 이런 거는 뭐 앞에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비교해 보시죠. 네, 요게 조작했을 때, 요건 조작 안 됐을 때, 조작했을 때, 안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원래. 근데 이런 분들이 나서 주셔야겠죠. 네.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제 가짜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만들고 해킹 그리고 가짜표 투입 두 가지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관위 임시사무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 임시사무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정선거의 핵심 본거지입니다. 여기가. 근데 제가 임시사무소에서 선거 전용선이 들어간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사전투표 발급기에서 선거 전용선만 연결이 되면은 가짜표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전용선이 중요하다. 그런데 왜 허가되지도 않고 국민들도 모르는데 비밀사무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선거 전용선을 까느냐. 지금 추정으로는 전국에 있는 지역선관위마다 하나씩 비밀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다. 근데 예전에 이 정보가 유출되어 있을 때는 한 70곳 정도 있는 것이 실제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그 다음부터는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비밀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선거 전용선과 일반 인터넷 회선은 절대로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거 전용선과 일반 인터넷을 두 개를 연결시키면 이곳에서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전투표 발급기를 만들어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허브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전자장비 아는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위쪽 부분에 이 부분인데요. 인터넷 공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인터넷 공유기예요. 이게 일반 인터넷을 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KT에서 직접 일을 하셨던 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양심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선거 조정선과 인터넷에선 같이 설치가 됐다. 어떤 곳은 일반 인터넷, 우리가 쓰는 인터넷, 일반 인터넷이 2개 들어간 데도 있다. 조정선 하나랑 일반 회선 2개. 그럼 그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이 위에 거랑 선거 전용선 그리고 일반 인터넷 2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면 어떻게 됐냐? 중국이든 우리나라 어디 성남에 얘기 나오죠? 어디든 간에 다른 데서도 뽑을 수 있게 된다. 뭐를? 사전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뽑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해킹을 했는데 어떻게? 그럼 해킹이 진짜로 됐을까? 우리가 또 증거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컴퓨터가 어떻게 조작된지 모르니까 증거를 찾아가는데 증거를 다 찾았습니다. 누가? 국민 여러분 감시단이.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전투표일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발일정 다 쓰면서 한 명 한 명 다 체크했어요. 고생하셨죠?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디냐면 3구 대선 때 확인했어요. 하나 한 명 다 이게 체크를 하면서 다 셌어요. 이거 실제로는 2072명인데 나중에 최종 선관위 조작은 3219명. 자, 이거 이번 총선 때 대구에서 실제로 99명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잠깐 동안에 95명인데 선관위 발표는 137명. 끝도 없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96명 조작했어요. 울산 남구. 여기는 서울 성북구 945명인데 선관위 발표는 1300명, 85명 조작. 여기도 강남구 불방대 여기서도 조작. 다 조작.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냐? 해킹의 흔적입니다. 현장에 들어간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선관위 발표가 어떻게 더 나옵니까? 뭐냐? 해킹을 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명당 1명, 3명당 1명 가짜로 넣었다. 어디에서? 임시사무소에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에서 추가로 넣었다. 그럼 진짜 표는 어디서 프린트했냐? 그건 모르죠. 그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가짜표를 넣어야 됩니다. 가짜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통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딱 숫자가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조작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자, 이건 지난 4년 전 21대 총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이거는 중앙관제소인데 중앙관제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이걸 여러분들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근데 아까 박주현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없어요. 시간 날짜가 없는 화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걸 직접 시연한 것입니다만 아까도 잠깐 나왔죠? CCTV 얼마든지 조작이 된다.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시연 방법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그러면은 선관위는 얼마짜리, 저는 이 조작을 하는데 얼마를 썼냐면은 한 100만 원 썼습니다. 노트북 한 대 썼는데 선관위는 몇십억을 가지고 CCTV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 조작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전자장비에 대한 믿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자장비는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관위가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서버, 이런 컴퓨터, 이런 발급기, 이런 CCTV를 이용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선거의 방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프로세스가 많아지고 전자장비를 쓰는 순간 해킹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 예, 이런 식으로 조작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가짜 투표지를 그러면 그렇게 CCTV 조작해서 넣었다 치자. 봉인지가 있지 않냐. 봉인지 때문에 이거는 쉽게 못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4.15 총선 때입니다. 사인이 다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그 유튜브에 처음으로 제보하신 분이 유튜버 한 분과 투표 관리가 본인 두 분이셨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유의 참 김재용 씨로 지금 의문의 트럭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글자가 다릅니다. 이거는요, 상고 대선에서도 또 반복. 누가 봐도 글자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사전투표하면서 내가 사인을 했잖아요. 사인을 하면은 이 사인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내가 알아보잖아요. 사인한 당사자가 개표장에 가서 내가 한 사인 내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시간도 1, 2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사인 뭐 다 이상한지 한번 봉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봉인 다 되셨습니까? 봉인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개표 진행하시죠. 틈을 안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인을 한 당사자가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옵니다. 사전투표 장소에서 사전투표하는 장소에서 투표관리관이 개표 때 관리관으로 못 들어옵니다. 따로 신청을 해야 되고 인원도 다 못 들어와. 인원 제한이 다 돼 있어. 못 봅니다. 이런 엉뚱한 봉인지가 어디 있습니까? 봉인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시험도 드렸습니다. 봉인지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한 1분 싹 달고서 하면은 티 안 나게 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용지물이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처음에 그 CCTV 조작 너무 쉽죠? 너무 쉽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어떤 생각, 사고의 테두리에 갇혔어요. 어디서 조작했을까?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했지? 너무 쉽다. CCTV는 봉인지 다 그냥 허구다. 심지어는 떼는데도 조작이 이런 티가 안 나는 봉인지도 일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개표장입니다. 개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되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어수선하고 정신없는데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얘기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로 하는데 이 부정선거 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이제 모든 분들이 전자개표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전자개표기라는 말은 전자적으로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떤 식으로 조작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당시에 4.15 부정선거 때 특종으로 나왔죠. 이게 너무나도 과하게, 아니 딱 봐도 너무나도 과하게 2번 투표가 1번으로 막 들어가더라. 조작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항의를 막 한 거죠. 도대체 말이 되느냐? 몇 장 되지도 않은데 180장, 80장밖에 안 되는데 왜 조작이 가능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항의를 했더니 전자개표기를 껐다가 다시 켰더니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 2번 후보가 이기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전자개표기 조작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많이 보셨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100장 연속으로 나오는 거. 100장 연속으로 나오는 거는 조작을 중간에 CCTV를 조작하다가 조작을 못했어요. 왜? 부정선거 감시단이 밤새 밖에 지켜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 동안 계속 밖에서 추워 들들 떠는데도 지켜냈어. 그럼 조작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면은 CCTV고 뭐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조작이 어렵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조작을 할 방법이 다 있습니다. 100장짜리 투표지를 개한부에서 전자투표기로 개표기로 옮겨갈 때 바구니 속에 그냥 한 장을 턱 넣는 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그때 너무 오래전이라 사진을 못 찾았는데 사진 잘 찾아도 들을 수 있어요. 증언과 사진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유 세상에 거기서 어떻게 100장을 넣어서 조작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가보십시오. 참관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다가 이렇게 100장 하나 바구니에다 넣어도 절대 이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이다. 조작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도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위장 우파 내분을 일으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뭐 선거 불복을 하면 우파 망신이야. 오히려 지금 이때는 우파의 더 어떤 자숙과 쇄신이 필요해. 부정선거 얘기하다는 건 불복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칩니다. 이게 지금 부정선거 세트예요. 이것까지도 하나의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검표를 하는데 재검표가 엉망진창이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재검표는 공개 재판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검표는 예전에 공개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이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개 재판을 하라고. 이 재판들, 여기서는 이제 영등포 우리인데 뒤로 갈수록 더 복잡하게 많이 했죠. 더 이제 거대한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밖에서 국민들은 목청을 외쳐가지고 부정선거 제대로 재검표하라 외치시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변호사님도 나름대로 사진도 찍고 안의 상황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이 벌어진지를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이건 대법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 인천연수구의 그 재검표했던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법원 안에 투표지를 보관해 놓는데 봉인지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조작했다는 거야? 누가? 대법관 이게 문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선관위 직원이 들어가서 조작했는데 문 관리하는 봉인지 관리하는 지키는 사람한테 뇌물을 줬나? 도대체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대법원을 믿고 법원을 믿었는데 우리 투표지를 넣어놨더니 넣어 창고에 봉인지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서부터 일단 다 바꿔치기 했구나 라고밖에 의심이 될 수가 없다. 역시나 바꿔진 투표지 막 나왔죠. 배추님 투표지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변호사님들 죄송하지만 변호사님들이 처음에는 전체 바꿔치기 할 거 아까도 얘기하셨죠. 전체 바꿔치기 할 거는 상상도 못했다. 왜? 설마 대법원이 한 표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거 절대로 발설하지 마라. 왜냐? 그때 대법관이 그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대법관하고 약속을 했지 않냐. 여기서 찍은 사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일부 공개를 하는 걸로 했으니까 우리가 찍은 거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고 약속을 했으니까 대법원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게 그냥 묻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 퍼뜨렸어요. 이런 식으로 배추님 투표지가 이제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투표지,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좀 나눠주십시오. 자 요거는 붙어있는 투표지인데요. 붙어있는 투표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되더라도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네. 자 그러면 요것도 좀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그냥 맞짱이고요. 요거는 붙어있는 건데 좀 부족합니다. 아니 그렇게 일일이 나눠주지 말고 그냥 뒤로 넘기시라고 이렇게 넘기세요. 요거 좀 나눠주십시오. 붙어 투표지.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제가 꼭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냥 A4 용지, 지금 저는 투표 용지 들고 있지만 투표 용지 진짜는 아닙니다. 견본 가짜입니다. 가짜. 자 그렇지만 이 투표 용지를 여러분 집에서는 A4 용지 붙잡고 절반으로 한번 접어보십시오. 절반으로 접고 두 번 접으시는 분 있죠? 두 번 접으시고 그리고 지금 접으십시오. 지금 접어보세요. 접은 다음에 숟가락 나눠드렸죠. 숟가락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숟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십시오. 여기. 숟가락으로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보십시오. 바닥에 책상에 놓고 숟가락 좀 나눠드리면 좀 부족한데 꼭 눌러보십시오.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지금 해보세요. 세게 제가 다리미로 해봤습니다. 일제 스팀 다리미로 해봤습니다. 이게 잠깐 펴지는 것 같아도 뒤에 이 접은 흔적은 절대 안 없어진다. 제가 종이 인쇄 전문가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종이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한 번 접힌 자국은 절대로 안 없어진다. 절대로. 모든 종이가 그래요. 근데 선관위에서 찾아낸 종이들은 어떻게 됐다? 빳빳하긴 한데 접힌 흔적도 없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사실은 투표지를 이렇게 말아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펴지지 않냐. 이 접힌 자국 없을 수 있지 않냐. 화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투표지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를 모르시죠?
실제로 우리가 투표를 했다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지 통으로 보셨죠? 통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에 헌법천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 무게가 엄청납니다. 10kg, 20kg래요. 엄청난 무게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렇게 둥글게 말아 넣었다 해도 밑에 다 찌그러집니다. 접힌 흔적이 없을 수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빳빳해. 네. 빳빳한 거.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나눠드렸는데, 붙은 투표지 있습니다. 붙은 투표지. 붙은 투표지는 이제 수량은 많지 않은데, 붙은 투표지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인쇄가, 이건 앱슨 프린터에서 나올 수도 없고,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 대량 인쇄에서는 이런 게 자주 나온다. 재단할 때 재단용 풀이 조금씩 붙어서 이런 게 자주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인데 저기 그 오산 재검표에서 선관위가 길을 쓰고 못 찍게 막은 화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길을 쓰고 못 막았는데 권 변호사님 찍으셨나요? 찍었죠? 이게 뭐냐? 제가 이게 뭔지를 간단하게 지금 400 몇 개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개표기에 투표지를 100개를 넣었어요. 100장. 그러면 몇 장이 나와야 되죠? 분류가 100장이 나와야 되죠. 근데 90장이 나왔어. 90장. 야, 90장이 나왔어. 그럼 90장 분류 다 됐어요. 그러면 오류가 난 곳으로 몇 장이 나와야 됩니까? 10장이 나와야 되죠. 오류가 나온 거가 지금 5장밖에 안 돼. 근데 왜 이상하다. 왜 5장밖에 안 되지? 선관위가 이걸 길게 쓰고 절대로 못 찍게 막았습니다. 그때 당시 노태학이었죠. 노태학 지금 현재 선관위 위원장이 그때 당시 이 대법관이었어요. 이 노태학이 무슨 짓을 했냐? 왜 그럼 5장이에요? 왜? 아니 100장을 넣었는데 90장 나오고 오류가 5장이 나와. 5장 어디 갔어? 붙었어요. 붙은 게 5장인 거야.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몰래 떼어냈다. 그 관련 사진입니다. 이거 오류 엄청나게 했어요. 자세히 보면 보시겠지만 오류가 2.4%다. 100장, 1000장 들어가면 24장이 오류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전자기기는 없습니다. 쓰레기다, 쓰레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기 전체 표 나오고요. 제일 밑에 재확인 대상 52표 나오죠. 그걸 토대로 계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못 찍었어요. 못 찍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수만 장이 나왔다고요. 그럼 이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이거 볼 때 요거 한 장만 나와도 세상에 저게 뭐야? 저런 게 나왔어? 한 장만 봐도 놀라셨죠? 우리는 현장에서 이걸 수만 장을 봤다. 미치겠죠 정말. 밖에서 국민들을 응원하는데 변호사님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걸 누가 했다? 노태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법관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건데 못 찍게 했어요. 못 찍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기 선관위 직원을 검증을 누가 했냐?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고 제3자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선관위 직원이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피고가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럼 피고가 유리하게 검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종이 책 펴듯이 이렇게 펴고 이게 뭔지 아세요? 느낌 오십니까? 책 이렇게 펴잖아요. 펴듯이 계속 이쪽으로 한 번, 저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권 변호사님 생각나시죠? 이쪽으로 한 번, 저쪽. 그래서 거기 황교안 전 총리님도 하지 마시라고. 뭐 하는 거냐? 큰 소리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선관위 직원이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 아니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계속합니다.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했어요. 이건 노태학이 눈 감아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맡겨냈습니다.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현장 상황에 몰입이 돼서 저도 참관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는데 전자개표기를 왜 자꾸 쓰려고 그럴까? 전자개표기를 끝까지 고집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국민 성향 파악을 한다는 결과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직접 찍은 거예요.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선관위는 USB에다가 오늘 찍었던 투표지 데이터를 다 복사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거예요. 선관위 발표 자료도 다 있는 거예요.
다 모은다. 이거 왜 모을까? 여기 좀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일련 번호입니다. QR코드 일련 번호예요. 바코드 똑같습니다. 바코드 QR코드 또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일련 번호가 있고 뒤에 몇 번 찍었는지 나옵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일련 번호가 있고 몇 번 표 들어간지 나왔다. 일련 번호가 있고 몇 번을 찍었는지 나왔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데이터가 모아집니다. 모아서 선거 전용망에서 그 사전투표 발급기에서 로고 데이터가 갑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선관위는 애초에 전자통합 선거인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또 가죠. 그 다음에 전자대표기에서 아까 보여드렸죠? USB로 다 복사합니다. 그 데이터가 세 가지로 다 모입니다. 어디로요? 중앙선관위로 다 모이죠.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찢어진 투표지입니다. 하면 되겠지 님이라는 이번에 CCTV 때문에 붙잡혀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찾은 겁니다. 저랑 같이 쓰레기 드셔서 찾았는데 이게 찢어져서 선관위가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명했냐? 이제 찢어진 이 투표지는 누가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한 사람이 이런 과정이 있어서 다시 재발급한 겁니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자, 선관위는 QR코드가 있으면 누가 찍었는지 안다 모른다? 자기가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기사는 지금은 못 찾아요. 실토했으면 열심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스스로 시인을 했다. QR코드는 어떤 역할이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선거인명부, 사전투표 발급 기록, 그리고 투표지 이미지 3개가 있으면은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비밀투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란이다? 선관위가 내란죄를 저지른 겁니다. 헌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사진이 그려지셨죠. 처음에는 복잡하다 생각됐는데 지금은 별로 복잡하지 않죠? 네, 여러분 이해 가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짚어주고 싶은데 부정선거 증언들이 다 다릅니다. 내가 직접 참관했는데 나는 그 조작 못 봤는데 내가 가봤더니 내가 똑똑 봐서 부정선거 증언을 이렇게 조작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내가 하는 말 맞다고. 이런 식으로 다 각자가 조금씩 다르다. 왜 그러냐? 조작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중간중간에 한다. 그래서 처음에 조작을 다 끝났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조작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런데 뒤에서 열심히 자기가 지켰어. 뒤에서 나는 조작 안 해. 내가 보니까 조작 안 했는데? 왜? 앞에서 먼저 다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ABC 방법을 실패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자개표기에서는 분명히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부여 같은 지역. 그러면 왜 부여 같은 지역은 전자개표기를 조작했냐? 앞단에서 감시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결국은 전자개표기에서 조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전체 조작을 유기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증거를 얘기할 때 국민 여러분들이 발표가 좀 다르다. 각자 관점이 다르다. 하면 이게 뭔가요? 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다 방법이 달랐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다. 그러니까 증거가 그 어떤 보이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야 이거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눈에 봐도 복잡하게 개표를 합니다. 복잡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잡하고 프로세스가 점점 많아지고 수많은 비싼 전자장비를 쓴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표 방법은 뭐냐? 대만식. 대만은 지금 최첨단 국가예요. 대만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 CPU, 그래픽, 노트북 판매 지금 메인보드 판매 1위입니다. 대만이. 최첨단 국가죠. 근데 왜 이렇게 하지? 현장에서 투표하고 투표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 현장에서 바로 개표. 이거 한번 조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자, 이거는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관점이 바뀌었죠? 복잡하니까 안전하겠구나. 계속 세뇌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넘어갔어요. 이렇게까지 복잡한데, 이렇게까지 사람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조작을 해? 어렵겠구나. 아닙니다. 복잡하니까 더 쉽다. 간단하니까 조작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걸 국민이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 이후에 어떤 대통령 선거 같은 총선이 됐건 선거도 하겠죠.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부정선거에
증거의 조작 방법을 어떻게 찾아낸 총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 이 증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국민들이 밤새워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현장에서 증거들을 찾고 조작을 막았기 때문에 찾아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고생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현재 가장 최일선에서 부정선거를 지금 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간 참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